그 연말에 아주 또 핫했던 드라마를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있었어요. 아, 예. 제가 그거 보고서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저는 결과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진짜로요? 예. 사실은 그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원래는 웹소설이었다가 예. 웹툰으로도 만들어졌다가 예. 이걸 이제 드라마 대본으로 고쳐 드라마를 한 건데 이게 원래 원작하고는 엔딩이 다르대요. 예. 그래서 나도 원작을 못 봤고 드라마만 봤는데 지금 드라마는 사실 그 우리 송중기 씨가 연기했던 진도준이 그러니까 원래는 윤현우라는 그 이 회사원이었죠. 그러다 결국은 그 이 회사의 배반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돼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진도준이라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그걸 순양을 자기가 이렇게 접수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원래 엔딩은 그가 다 순양을 진짜 과감하게, 과격하게 다 접수해서 거기에 이렇게 되는 스토리인데 이 드라마는 다시 윤현우로 구운몽처럼 돌아와서 결국은 이 사실을 폭로하는 걸로만 끝나갖고 제 주변에 제가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 80%는 엔딩 다 마음에 안 들어 있어요. 한 80%가. 근데 20%에 속하시네. 왜 마음에 드셨어요, 그 엔딩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계물이라고 요즘 애니메이션 다 이세계물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가가지고 내 기억을 갖고서 거기서 완전히 먼치킨처럼 살아가지고 모든 걸 다 평정하고 정정하다.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는 찌질한 어떤 그 히키코모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다른 세계에 태어나서는 영웅이 되는 거야. 그 스토리 텔링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용기고. 그 엔딩이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 복수국 구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현우가 진도준이 돼서 순양을 복수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복수국의 엔딩이 힘이 졌잖아. 그래서 실망한 거 아니었을까요? 선생님 있잖아요. 진짜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복수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자, 내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복수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힘들게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이 나빠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그냥 세상이 나빠서 나한테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결국 반성이나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복수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진짜 참여하고 반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세계에 운이 나빠서 그걸 갖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복수가 의미가 없는 게 얘를 갖다가 아프게 해도 얘가 왜 내가 아픈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가요. 그러니까 복수 자체가 죽을 때도 너가 왜 나를 죽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의미는 상대한테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나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먼치킨이에요. 그냥 네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한 다음에 죽이면 모르겠지만 보통 복수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요번 드라마의 엔딩 구조는 그렇게 복수국으로 단순한 플롯으로 가져가는 거는 오히려 형편없을 뻔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구몬 같은 이야기도 다시 돌아와서 변화하게 되는 코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잖아요. 만약 그게 그렇게 됐다면 아무 생각 수 없이 우리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너무 재밌게 봤을 거예요. 사주를 볼 적에 나는 똑같은 사주가 왜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지? 이게 포인트는 오늘. 아니 왜 똑같은 사주가 왜 사주만 보고서 이 사람은 부자야, 이 사주만 보고서 이 사람은 못 살아, 이 사람은 이혼할 거야, 이걸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본이라고 항상 얘기한 거잖아. 그 사주가 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갖고 태어난 대본이다. 같은 대본을 들었어도 누구는 무대에서 열심히 해서 훌륭한 주인공으로 빛날 수 있고 누구는 이 대본을 갖고 똑같은 걸 태어났는데도 역할 잘 못하니까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100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77억이 있으면 7,700명이 나랑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남자들이 7,7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7,7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돼요. 일론 머스크가 돼. 근데 일론 머스크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정말 일론 머스크 비슷하게 사느냐 아닌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아니겠지, 이게 뭐냐면 로미오라는 배역을 받았어, 내가 대본을. 근데 대본을 처음 받는 사람, 연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전생에 기억도 없어. 그런 사람이 로미오와 대본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7,7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지.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중간에 다 포기해. 그리고 대본을 보지도 않아. 그냥 무대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로미오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대본이라도 결과물이 어떤 사람은 발연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욕먹고 어떤 사람은 진짜 멋있게
자기를 분석하고 선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알고 지금 내가 헤어질 때인지 만날 때인지 뭘 갖다가 다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연기한 사람은 정말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로 가면 네. 지금 결국은 송중기 씨가 연기했던 진도준과 윤현우 네. 이 둘의 사주는 같다가로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격이 같아요. 그렇지 사실은. 성격이 같은 사람이 또 네. 같은 성격으로 또 연기를 했죠 사실은. 그 기억도 똑같아요. 그러네. 성격이 같다는 게 뭐냐면 네. 대본이 같다는 거예요. 로미오의 그 대본이 같다는 건 로미오의 성격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연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역량에 달린 거잖아. 오케이. 근데 로미오라는 대본을 연기하는데 내가 무대가 로미오를 연기할 수 없는 무대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대본을 갖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미남으로 태어났어.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장국경과 똑같은 사주래. 장국영과. 근데 걔는 왜 미남이고 나는 아니니? 우리가 갖고 태어난 대본이라고 그랬지 그걸 외모까지 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건 달라요. 대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얼굴이 로미오로 바뀌어요? 아는 거지. 안 보이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천재 집안에 태어났어. 그러면 똑같은 대본을 받아도 천재로 사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그 대본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사주는 똑같지만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줬어요, 여기서. 진도준은 기본적으로 초기 배경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고, 윤현우는 초기 배경이 그지같이 태어났다는 거야.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성격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극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럼 초기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게 되네. 대본은 똑같은데 초기 조건이 다르면 그럼 초기 조건을 바꿔야지. 내가 멍청하다면 공부 열심히 하면 초기 조건이 바뀌어.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이 명령을 좀 알게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 어떠한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바꿀 수 있는 거는 공부나 이렇게 역량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초기 조건을. 근데 배경은 내가 바꾸잖아.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로 가야 된다고. 근데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기를 자꾸 봐야 돼요. 내가 돈 버는 자리에 있는가, 돈 벌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장소를 옮겨요. 일론 머스크 어떻게 했어요? 남아공에 태어났지. 그러네. 남아공에 있었어 봐. 일론 머스크 되게 있었어요? 안 되지.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냐, 어디 가느냐, 뭐 실리콘밸리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네. 내가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도박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고스톱을 쳐요. 100원짜리 판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10만 원 벌어.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지고 고스톱에서 10만 원 벌었어. 자기 최고의 기술로. 그런데 저기 부자 1억짜리 판에 가가지고 옆에서 커피 하나 줬더니 팁 100만 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돈이 들어가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있는 사람도 어울리지 못한다면 나는 부자 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안 돼. 재성, 그러니까 부자를 추구하는 사람과 추구 안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부자를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만일 돈을 추구한다면 내가 누굴 만나냐가 제일 중요하다. 돈 많은 사람한테 가야 된다 얘기예요. 글로 이동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거 내가 그거 안 할 생각이라면 돈 벌 생각 일도 하지 말라는 거야, 제 말은. 그러니까 1, 2화에 보였던 윤현호가 된다는 거네. 그쵸. 총 맞아 죽는데. 나중에 죽어요.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이 윤현호가 이제 진도주의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진도주는 조금 유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얘가 과거의 기억을 다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조금씩 아는 코드들이 작용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선생님 있잖아요. 세상은 산다는 게 뭘까요? 산다는 것은 나이값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내 기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들이 나를 갖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근데 공부 안 한 사람, 매일 똑같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 반복한 사람,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이값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항상 가난해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준이라는 아이가 어른의 기억을 갖고 왔다는 것은 걔가 그만큼 공부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 그 진도준이라는 어린애가 자기 매니저를 어떻게 둬요?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마치 감각이 되게 뛰어나고 분석할 줄 알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로또 복권적인 어떤 그 지식은 정말 별거 없어요. 진짜 일을 해결하려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정말 명료색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결국은 또 만나야 돼요. 저희가 스토리텔링에서 어떤 주인공의 사건을 만들 때 제일 우선은 인물의 관계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나게 하는 방법이요. 그다음 거기에 환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와 공간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예. 씬이에요. 예. 장면을 할 때 공간을 이동시켜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새로운 사건을 엮어서 이 주인공의 방향과 행동을 움직이게 해갖고 사건을 해결하는 이 코드를 이제 이 시작했을 때 하는데 지금 그 같은 얘기네 지금. 그러니까 정말 삶은 상식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내 초기 조건을 안 바꾸는데 아무리 부자가 돼도 어떤 기회가 와도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혼자 가져봤자 그럼요. 총 맞아 죽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코넥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걸 못 보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자체가 언젠간 풀리겠지. 세상이 이렇게 착하게 살면 누가 도와주겠지. 안 도와줘요. 지식이 더 뛰어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는 더 풍요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지식적이든 돈적이든 뭐든 있는 사람들 어울리라고. 이게 재성이 추구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너 지금 누구하고 어울리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